제주도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파생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죠? 제주도 하면은 돌, 바람, 여자 이런 거 말고요. 네,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일반 고객을 70%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상권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관광 수요, 외지분들 관광 수요를 이렇게 30% 수요할 수 있는 상권의 호텔을 취득하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출 1억 중에서 이자를 제하고 세후로 누릴 수 있는 순수익은 3,17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공개해 주시고 비율로 판단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에 입지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제주도에 입지한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20575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3년 6월 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 420제곱미터, 평수는 127평이고요. 연면적 1137제곱미터, 평수는 344평입니다. 현재 매가 3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죠. 현재 융자는 6억인데요. 우리가 이제 14억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최대 융자 매매 가격만큼 융자가 10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인수가 리모델링 비용을 자기 자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인수가 14억 이렇게 투자하시고요. 현재 월 매출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2,500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 수는 28개입니다. 주차는 이제 주차 자주식으로 10대가 가능하고요. 호텔 인근에 추가로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86만 8,900원이고요. 평당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한 평당 보시면은 287만 2,397원에 해당되는 제주도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본 호텔의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이 어디 입지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입지하고 있죠. 제주도. 제주도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파생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죠? 제주도 하면은, 돌, 바람, 여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호텔. 자, 호텔을 기준으로 제주도 하면은 딱 튀어나오는 키워드. 관광. 그쵸? 관광. 그죠? 관광.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그쵸? 우리 제주도에 이제 관광으로 많이 놀러 다니시죠? 그때 피부로 느끼는 거. 그쵸? 물가. 물가가 어떻다? 높다. 물가가 높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건 좀 이제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도 하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호텔을 키워드로 봤을 때, 제주도 하면, 감정가가 있겠고, 제가 감정가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감정가 하면은 객관적으로 어떠한 금액에서 딱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건데, 자, 감정가와 실제 매매가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감정가 대비 매가가 높은 그런 지역적인 좀 특색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호텔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감정가, 매매가 대비 감정가가 참 잘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호텔도 이렇게 감정가가 잘 나와. 매가보다. 이러한 지역이 있어요. 특이한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지역이. 예, 그 호텔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고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어떠한 상권에 있어요. 수원의 어떠한 상권. 그 다음에 아산이 있습니다. 아산. 아산에 어떠한 상권이 있어요. 예. 이런 상권이 매매 가격 대비 감정가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좀 공시지가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거래가 많이 돼봤어. 거래가 많이 됐어. 이 감정가는 말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호텔 같은 경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할 때 원가법이 있고요. 원가법. 두 번째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환원법이 있어요. 수익환원법.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호텔을 감정을 할 때 평가 기준 중에 이런 세 가지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그래서 이러한 호텔이 거래 사례가 많이 된 상권이 감정가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거래 사례가 전혀 안 되는 상권, 없는 상권, 차류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권이 감정가가 잘 나올까요? 전자가 감정가가 잘 나옵니다. 왜? 매매가 되면 될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상권이 있는데 저는 이 상권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제 주관적인 개념, 객관적인 개념을 파악해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현재 이 상권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상권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공식적으로. 그런데 저는 여기를 절대 권유드리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제가 브리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 본 것도 없다. 자, 이쪽 상권에서. 자, 두 번째는 말이죠. 감정가 대비 매매가가 지금 제주도처럼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런 상권이 있어요. 그런 상권이. 대표적으로 강원도, 경기도에 하나 있네요. 경기도의 어떤 상권은요, 도시 자체가 감정가 대비 매매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에도 있어요. 강원도. 자, 세 번째가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 자, 이런 상권은 어떻다? 첫 번째는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좀 낮긴 합니다. 실제 공시지가가 좀 낮긴 해요. 두 번째는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물건이 많이 없어. 감정평가법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와. 그리고 지역적 특색이 아주 강해. 예를 들면 그 호텔 그 건물주들이 이런 모임도 대부분 이렇게 모임을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이 아주 특수한 지역에서는 이 모임도 좀 자주 많이 가져요. 원주민이 많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막 몇십 년씩 부대끼면서 같이 살았어. 이거 서로 소통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좀 단합을 한다고 그럴까?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퍼센트가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이 호텔 사업은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왜? 서로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합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약간 아주 적은 미미하고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냐면 거래 사례가 많이 없어요. 거래 사례가. 그리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가가 높습니다. 물가가.
그리고 관광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조금 잘 나가는 관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 별 볼 일 없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조금 특별히 전국적으로 좀 잘 나가는 관광지가 있어요. 1년 365일 그래도 잘 나가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매매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기준으로 관광이라는 키워드와 물가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개별 분석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비용,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주도의 관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관광. 자, 저는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중심 상업지역, 네, 또는 근린 유통상업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대표적으로 호텔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죠. 용도지역상.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상업지역을 선호합니다. 상업지역을 선호해요. 예를 들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제주도 바닷가 쪽에 있어요. 바닷가. 이쪽에 이제 제주시고 이쪽에 이제 서귀포시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닷가 쪽이 있어요. 바닷가. 바닷가 쪽은 이쪽이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이쪽에 로드맵을 봐도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죠? 자,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일반, 네,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는 목적이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쵸? 수익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호텔도 말이죠.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 고객을 70%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상권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관광 수요, 외지분들, 관광 수요를 이렇게 30% 수요할 수 있는 상권의 호텔을 취득하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드려요. 그런데 호텔을 제주도에서 있는 호텔을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판단이 반대죠. 반대. 관광객을 70% 이상 거의 대부분을 관광객 위주로 내가 호텔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는 10%.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개념으로 호텔을 취득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예전에 카운터 업무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상권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관광지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의 자영업의 모든 사업의 기본은 이게 단골이구나. 단골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익의 정점을 도달할 수 없다. 단골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단골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인근에 오시는 고객을 유치하는 게 가장 쉽다 이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것보다 육지에서 오시는 손님보다 우리 호텔에서 반경 5km 이내에서 올 수 있는 손님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단골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용이하다.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거는 제주도 원주민, 제주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고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일반 고객의 유치를 70%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관광 고객 수요를 30% 맞추는 게 우리가 수익률의 정점에 도달하는 가장 큰 팁이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물가죠. 자, 물가. 자,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자, 제가 물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감정가 대비 매매가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주도는 물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감정가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장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단가를 많이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 숙박 단가, 대실 단가. 숙박과 대실을 육지보다 좀 현저하게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두 번째는 단점도 있겠죠. 단점. 자, 단점은 뭡니까? 자, 단점은 그렇죠. 일단 매매 가격이 좀 높아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비용도 높겠죠. 왜? 수송비가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육지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인건비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산에 가서 산 정상에 가서 불암산 같은 데 가보시면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아줌마가 있거든요.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비쌉니다. 카드 안 돼. 무조건 현금. 계좌이체 돼요, 지금은. 예, 근데 아이스크림이 한 2배 정도는 비쌉니다. 시중 편의점에 사 먹는 아이스크림보다 비싼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운반비, 인건비죠. 운송비, 인건비.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매가가 조금 높긴 합니다. 높긴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가, 숙박시설 이런 장점이 있고. 자,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 자, 원래 관광지를 관광 수요를 상대로 해서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고객도 계시고 관광 고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영업자들 말이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불친절합니다. 친절도가 조금 떨어져요. 친절도가. 그래서 옛말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인근에서는 뭐 밥 사 먹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 뜨내기 손님을 상대로 하는데 그런 상권이라서 일부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친절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키워드를 이 제주도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말이죠.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쟁력이. 저도 이제 바닷가에서 한 1년 6개월 근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말이죠. 이 놀러 왔기 때문에 이 텐션이 너무 좋아요. 막 업돼 있어. 항상 웃어요. 오시면서 막. 저는 가만히 있는데 방 하나 주세요. 뭐 예약을 했어요. 막 바다가 너무 예뻐요. 막 조금만 잘해줘도 말이죠.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죠. 손님들이 화를 안 내요. 왜? 텐션이 좋은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놀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친절하고 뭐 객실 청결도 뭐 시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연인 손님은 우리들만의 공간만 있으면 돼. PC 없어도 돼. 거기 와서 누가 PC 합니까? 그쵸? TV 잘 안 봐. 방 조금 추워도 괜찮아. 조금 더워도 뭐라고 안 해. 물만 잘 나오면 돼. 그쵸? 그래서 이 관광지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이 사업자분들이 좀 운영하기 좀 편해요. 손님들이 기분 좋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친절하고
더 친절하다는 거는 그 인근 경쟁업소보다 친절한 거고요. 제가 늘 강조했던 친절도 그 수준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친절하고 이 청결, 이 두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제주도에서는 승부가 난다. 승부가 난다. 수익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인근 경쟁업소에서 깜짝깜짝 놀랜다. 저 호텔은 매일 만실이야. 항상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 예약률도 너무너무 좋아. 과연 비결이 뭘까? 우리도 리모델링 해볼까? 단순히 리모델링만 해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네, 괜히 헛돈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과 저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열정이 딱 트라이앵글이 맞아 떨어지면 어차피 매가는 높은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감정가 대비 매가가 높은 거죠. 감정가 대비. 그죠? 그러면 팔 때에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만 충족이 된다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은 이 제주도에서 이 단점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비용만 투자가 된다면 장점을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쉽다. 너무너무 쉬워. 아주 할렐루야야, 아주. 다른 사업자들은 나사가 한 서너 개씩 다 빠져 있어.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는가 보다. 우리 호텔은 안 그래. 너무 친절해. 비품도 달라. 너무 세팅도 완벽해.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객들이 후기를 남기고, 그죠? 블로그 남기고, 네, 이렇다면 입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한 1년 정도. 우리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소문이 좀 빨리 납니다. 그런데 관광지는 조금 소문이 늦게 나요. 그래서 최대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무난하게 운영만 하시면은 1년 동안 쌓아놓은 홍보 효과 내지는 단골 손님 위주로 이게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한 2년 차부터는 엄청 쉽게 우리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최대 1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해당 호텔의 상권을 보시면은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 고객님을 모시고 함께 운영을 하셔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린다면 수익률을 올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리모델링 비용, 네, 14억 투자시죠? 네, 14억, 네,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봐야 되겠죠? 예상, 네,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제가 분석한 결과, 네, 1억입니다. 1억.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시고. 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 지급액이 우리가 최대 융자 30억 레버리지 효과를 보신다면 이자율은 네, 이금융 기준으로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950만 원이네요. 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625만 원입니다. 월 매출 1억 중에서요. 자, 이자 지급액이 나왔는데 이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그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을 했죠. 두 차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0.25%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6.5%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기준금리는 하락했는데 시장금리는 아직 이게 하락이 안 됐어요. 시차가 좀 걸립니다. 시차가.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시장금리가 좀 하락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1, 2월 달 늦으면 한 3, 4월 달쯤 시장금리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면 1, 2월 달에도 좀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주택 담보대출이 규제가 엄청 심하죠. 네, 엄청 심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는 말이죠. 이 주택 말고
은행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줘야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 아주 적극적으로 요즘에 많이 대출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시장 금리가 확실히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만약에 그게 좀 시일이 좀 이르다 그러면 3, 4월에는 충분히 시장 금리까지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은 뭘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제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14억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4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1억 중에서 세후 이자를 제하고 말이죠. 3,175만 원이네요. 3,175만 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월 매출 1억 중에서 이자를 제하고 세후로 누릴 수 있는 순수익은 3,17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7.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내용을 못 드려서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